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야손입니다. 시장이 이제 3월 중반을 이제 넘어서면서 아주 중요한 구간에 이제 좀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뭐 시장의 변동성이 또 강하게 나올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시장을 좀 풀어가야 되고 종목은 어떤 종목을 관심을 가져야 되냐 이런 부분들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럴수록에 우리가 이 시장의 본질에 대해 가지고 한번 깊은 또 고민을 가져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결국 시장에 있어 가지고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은 외부에 있는 변화의 어떤 그런 이 흔적들이 아니고요.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어떤 심중이 어떤 스탠스를 가져가고 있고 이 변화되어지는 그런 왜곡의 현상 속에서도 내만의 어떤 가지고 있는 그런 소신을 흔들리지 않고 잘 가져갈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여기에 대해서는 시장에 대한 본질을 제가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시장의 본질을 알려고 하면은 시간이라는 것을 또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시간을 또 이 얘기를 하려고 하면은 심리에 대해서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 코멘트는 다소 조금 난해하고 좀 어렵게 들릴 수는 있지만 그렇지만 이게 어렵다고 난해하다고 계속적으로 피해 가야 될 그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이 오늘은 조금은 좀 사고의 깊이를 늘리면서 여러분들이 한 번만 이렇게 좀 청취를 하지 마시고요. 몇 번 이렇게 반복해서 들으면서 자신의 어떤 생각의 영역을 좀 넓혀가는데 도움이 되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결국 시장은요, 여러분들 보이는 만큼 해법을 찾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내 시야 관점이 어떤 장애물에 가려가지고 이 본질이 왜곡되어 있지 않나를 점검해 보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일단 투자 덕목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 시장은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뭐 한 줄 평으로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좀 물어보면 시장을 보는 관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질 수가 있겠죠. 수급적인 논리로 봤을 때 어떻게 풀 수가 있는 것이고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라든지 뭐 경기 지표라든지 이런 거를 가지고 시장을 또 풀어갔을 때는 또 다른 결론이 나올 수가 있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투자의 어떤 그 시장에 대한 본질 이거를 가지고 지금 현재 시장을 한 줄 평으로 한번 말해보라고 이 얘기를 하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왜곡이 심리를 지배하면서 시간의 기울기를 조율하고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말이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시간의 기울기라는 얘기를 참 많이 얘기를 드렸죠. 여러분들 시간의 기울기라는 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말 자체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여러분들 시간이라는 것은요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들 뭔지 아십니까? 멈춤이 없다는 겁니다. 시간은요 언제부터 태동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요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에서부터 이미 시간은 움직임이 시작이 되어졌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지금 세대에도 시간은 지속적으로 움직이고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다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도 시간은 멈춤 없이 계속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이라는 것은 연속성이라는 것을 부과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연속성이 부과가 되어질 때 변화라는 것이 모색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의 논리를 가지고 주식에 대입해 가지고 풀어갈 때도 결국 변화를 우리가 요구하면서 그 변화의 어떤 결과를 긍정으로 만들어가는 게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본질이라고 봤을 때 결국 여기에 시간이 투영이 되고 그 변화의 어떤 가치들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눈을 키우는 것이 제일 주식 투자에 있어 가지고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시간의 축을 쓴 이 기울기라는 것도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한 번에 멈춤 없이 이 기울기도 지속되기 때문에 방향을 모색하면서 이것도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시간에 투영된 투자자들의 심리도 이 시간이라는 움직이는 사물에 종속이 되어 가지고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라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또 여기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누군가의 의도적인 조율도 시간에 함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대중의 심리와 반대되는 기울기도 또 하나의 축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 이것도 우리가 좀 인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아무튼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을 우리는 함축적으로 시간의 기울기다라고 이렇게 제가 좀 표현을 드리고 있습니다. 좀 쉽게 풀어드리려고 했는데 어떻게 보니까 더 난해하게 여러분들에게 좀 들리실 수가 있지만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요, 결국은 이 주식 투자는 이런 시간의 과정을 모르면은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기다림 없는 주식의 본질은요, 여러분들 뭡니까? 일회성의 운이나 요행처럼 허수에 불과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오래 하면 할수록 이 시간의 본질을 알아가려는 이런 부단한 노력들이 가장 중요하고 이게 제일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또 이제 이 주식은요, 남이 모르는 이런 기법이나 정보 몇 가지를 알아서 이기는 그런 게임이 아니거든요. 결국 주식 투자는 심리를 담아내는 시간의 터울을 통해서만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게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시간과 심리가 결부되어지는 이런 어떤 이 관계들 속에 변화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꼭 좀 인지를 하시고 어떤 상황의 이런 흐름들을 풀어내려는 그런 자구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요 정도로 좀 아웃라인을 제가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주식의 본질에 대해 가지고 좀 더 제가 세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여러분들 이 주식 시장은요, 항상 이 두 가지 패턴이 존재를 하고 있거든요. 뭐냐면은 하나는 눈에 보이는 실체들의 움직임이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왜곡이라는 어떤 그 상황 속에서 움직이는 그런 어떤 이 실체들이 또 존재를 하고 있거든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실체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숫자입니다. 숫자. 여러분들이 매일 그냥 이 모바일로 보고 있는 그 자신의 종목을 보고 있는 시세판, 이거 다 숫자 아닙니까? 또 뭐 경기 지표들, 또 여러분들의 계좌 잔고, 뭐 확률,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숫자로 표시가 되거든요. 그리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실체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심리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요,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사실은요, 일반적인 사람들 눈에는 어떻습니까? 보이는 것만 믿고 눈에 안 보이는 것은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거든요.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조금만 사고를 길러가지고 생각을 해보면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이게 있다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는 그런 실체들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이 대중심리는요, 안 보이면은 인정 자체를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이거든요.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그죠? 여러분들, 바람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렇지만 바람이 불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죠? 공기가 눈에 안 보이지만 공기가 있죠. 사람의 마음이 눈에 안 보입니다. 여러분들, 주포 세력들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죠?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은요, 여러분들, 멈춤이 없는 시간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거든요. 뭐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계시는 인내라든지 기다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인다는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눈에 안 보여도 이게 있다라는 실체가 존재를 하고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사물이 시장에는 더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이 부분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실체하고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주식시장에는 많은 어떤 영향을 주고 있고 관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이것부터 인정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예를 하나 드릴까요? 여러분들 가을에 산행을 이렇게 가시게 되면 뭐 억새밭이나 갈대밭에 이렇게 가게 되면은 바람에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 있는 갈대가 있죠. 그러면 그 갈대 자신의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그 갈대는 자신이 왜 흔들리는지를 모르는 것이죠. 그죠? 왜 갈대가 자기가 흔들리는 것을 모르겠습니까? 바람이 눈에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흔들리고는 있지만 바람이 눈에 안 보이니까 자기가 흔들리는 것 자체를 인정을 못 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표현을 드렸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시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들을 인정을 하지 않게 되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자기가 왜 흔들리는지를 인정하지 못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조그만 발을 뒷걸음으로 나와가지고 원시한적인 관점으로 이런 상황들을 보면은 정말 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사고의 관점을 늘리지 못하고 좁은 어떤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내 앞에 나타난 그냥 숫자의 하나만 보고 내가 움직이게 되면 이런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를 좀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에 있어가지고 이 부분을 인정을 할 때 우리 앞에 보이지 않는 새로운 환경의 이런 세계관들이 비로소 그 실체들이 조금씩 눈에 익혀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 꼭 알아들으시기를 제가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좀 제가 말씀을 좀 드렸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말이 나온 김에 지금 시장에 대해 가지고 제가 조금만 더 코멘트를 좀 드리면은요. 여러분들 지금 시장 하락의 원인이 뭡니까? 이거 뭐 이미 제가 앞전에도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뭐 우크라이나 사태가 몰고 온 지정학적인 불확실성, 뭐 그다음에 원자재 값은 조금 이제 뭐 유가는 지금 $100 아래로 떨어지고 그랬습니다만은 이 국제 원자재 가격의 어떤 급등이 또 원인이 됐었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인플레이션, 그다음에 연준이 이제 금리 인상을 단행을 했죠.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원래 뭐 한 6번이 남았다고 그러잖아요. 한 1.9%까지. 여기에 따른 이런 어떤 금리 인상에 따른 연준의 어떤 포지션들의 추이, 그 다음에 지금 코로나19, 이런 것들이 꼬리를 물면서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고 있지만, 자, 여러분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전에 말씀드렸죠? 이런 불확실성들이 오늘 돌발적으로 나온 악재들입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인플레이션이 예전에는 없었습니까? 전쟁이 옛날에는 없었습니까? 금리 인상이 예전에는 없었습니까? 뭐 국제 상품 가격 급등이 옛날에는 없었습니까?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하나의 주기라는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시장은 우리가 어떻게 봤을 때는 변한 게 없습니다. 시장이 왜 변했습니까? 계속 동일한 이 어떤 사이클 주기의 어떤 그런 과정 안에서 반복된 그런 흐름만 지금 이어가고 있는 것일 뿐인데, 이게 우리가 시장이 변했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결국 변한 것은 시장이 아니고 외부가 아니고 내부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그 내부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게 내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식 투자는 내 마음에서 시작해서 마음으로 끝이 난다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기억 다 나시죠, 그죠? 그래서 결국 우리는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심리적인 관점으로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이런 기존의 불확실성들이 심리를 지배하면서 반복된 이런 약세장의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모든 불확실성들은 무엇을 가졌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시간의 소멸성을 가졌기 때문에 결국 가만히 있으면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거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주식 투자를 제일 못하는 이런 사람들의 가장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가만히 못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가만히 못 있겠습니까?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럼 왜 불안하냐?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내가 어떤 해석에 이런 깊이가 없게 되고, 또 시장에 대한 이런 어떤 환경적인 변화가 내가 가진 종목과 투영을 해봤을 때에 이해의 어떤 그런 구도를 넓혀가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아는 것이 힘이고요. 알아가고 알아질 때에 내 어떤 내부에 있는 심중을 다스릴 수가 있는 것이고, 내 마음이 다스려지고 평정심이 회복이 될 때 주식 투자는 한결 가벼워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이미 시장은 오지 않을 이런 불확실성까지 일정 부분 반영이 됐기 때문에 언제든지 심리가 돌아서게 되면은 시장은 또 다른 변화를 요구하면서 시간의 결과를 아마 담아낼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시장이든 종목이든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 이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제가 한마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식 투자의 본질은요, 변화를 요구하는 심리에서부터 출발이 되는 것이고요. 그 심리 내면에는 항상 다스려지지 못하는 내 마음이 자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식 투자는 내 마음을 다스리는 평정심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은 시간의 깊이를 들여다볼 수 있는 빠름이 아닌 느림으로만 풀어낼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